경영을 하는데 경영의 핵심 경영이 제가 볼 때 한 5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목적 중심의 경영이다. 이게 뭐냐면은 일터 삶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션이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을 알아야,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거 위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협력도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고쳤네? 이렇게. 오케이. 몇 개가 좀 나오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회사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람이 출생을 해가지고, 이 출생될 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출생될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소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겁니다.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요게 소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자체가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일을 해야 존재 가치가 있지, 일을 안 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이 일꾼으로 이게 설계되어 있다. 일하는 사람으로 설계되어 있다. 근데 일하는 사람으로 설계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그게 막대한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상에 뭔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을 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태어났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설계가 설계가 일꾼으로 설계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한테 굉장한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 요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는 삶을 안 사는 건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삶을 못 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첫 번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 실업률이 이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인데 국민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를 유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민, 그 다음에 국토, 주권 이 3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으로서의 머릿속에 있는데 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가, 일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고, 그 기업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뭐가 하면은 채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굉장히 큰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재능을 우리가 양육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 훈련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쓰임 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진다. 이 양육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 양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런데 이 준비가 된 사람이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 미션과 꿈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경과 행복을 누린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회사는 이 설립을 할 때 어떤 특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제공을 해서 회사 설립을 한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이 채용 과정이 이게 이 사람의 이 채용 과정 이게 만남이에요. 이 채용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안전을 보장을 해준다. 그 하는 역할이 회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뭘 주냐면은 일을 위임시킨다. 일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일을 위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이 일을 이제 사업계획 작성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색깔이 이게 뭐냐면 전부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전부 감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이용받았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사회에서 뭐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그 밑바탕에 그것도 감사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뭐 난리를 친다 이거에 대한 기본 생각은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고 뜻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있게 된 과정은 전부 지금까지의 과거는 전부 감사의 대상이니까 이거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매일매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 편지를 써라 하는 게 바로 여기 써 있는 거다. 그래서 감사 편지 매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는 이 일을 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커진다. 그 근성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밑에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을 쉽게 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 감사 문화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감사 문화를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회사가 경영의 그 핵심이 한 5개를 보면은 그래서 이 목적 중심의 경영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하면 시장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 시장 중심 경영. 요즘은 그 초세계화, 초스피드, 그 다음에 융합 감성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거든.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시장을 볼 때, 시장 환경을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만 봤다. 내가 반도체 같은 반도체의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고객은 이 정도는 봤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만 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된다. 그까지는 부족하다. 세상 돌아가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여기 있는 대로 초세계화 시대예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 금융위기가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금융에 영향을 미칩니다. 큰 회사가 누구 하나 뭐 문제 생겼다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걸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 내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게 틈틈이 조금씩 다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내하고 사업 관계되는 거가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안 보면은 이제는 그 안 되는 세상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혼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엄청나게 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냥 스피드가 아니고 초스피드야. 그러면서 또 이 융합되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떤 게 갑자기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감성적이다. 그게 감성적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바뀐다. 그렇게 퍼스널리티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가 그 또 한 가지를 뭐냐면은 이게 그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격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가 굉장히 언서튼 불확실하고 그리고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기가 계속적으로 상존한다. 그 위기가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살 때 이제 경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알파 경영 뭐 이게 경영에 보면은 알파 경영, 베타 경영, 오메가 경영이 있어요. 이 알파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남성형 경영이다.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베타 경영은 이거는 여성형 경영이다. 여성형 경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경영 이게 있는데 지금 그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그 알파 경영이나 그 이 오메가 경영, 베타 경영이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알파 경영의 대표적인 기업을 따지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 옛날 현대건설 뭐 현대 쪽이가 굉장히 어레시브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갔다. 그리고 베타 경영 같으면은 좀 이제 좀 보던 게 않고 뭐 이 관리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경영이다. 경영.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경영을 해서는 이제는 이게 위기가 계속 있고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몰락하든지 이렇게 가면은 뭐 이게 좀 이게 정체된 현상, 뭐 현상 유지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이다. 그런데 오메가 경영을 하면은 이 지수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 오메가 경영이 어떻게 하면은 이 분별력과 통찰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경영을 해야 돼요. 이게 불안하고 또 위기가 상존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조급하지 않게 이게 그 봐야 된다. 변화를. 근데 이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우리가 현상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많이 변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찰 있게 보느냐. 그리고 이걸 또 있을 때 그 변화가 빠르지만 그 변화에 따라가려고 허겁지겁 할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게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안 되면 이게 돌아가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살아갈 때 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민첩성을 또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야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니까 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하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하면 이 감사, 그 다음에 음악, 독서 이런 걸 한다. 회사에서 아이 훈련하고 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 주말 되면 자기가 혼자 책 보고 뭐 하는 것도 회사에서 아이 훈련 이걸 통해서 이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우리가 이 3.3절 영역을 하냐면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고객 중심 경영이다. 이 고객 중심 경영이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그 사람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져야 이게 소통이 된다. 그리고 협력도 되고 화합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뢰가 없으면은 소통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쌓여지면은 소통과 협력과 화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너지도 창출하고 이 팀워크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혁신과 창조가 일어나서 가치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게 가치를 우리가 전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신뢰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협력도 안 되고. 믿을 일이 아닌데 뭐 친구하고 뭐 이야기 뭐 합니까? 안 하지. 좋은 이야기 안 하지. 그냥 겉에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돼. 거짓말 시킨 사람하고는 절대로 속에 있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소통하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하면은 아이씨 격대를 들어서 자기는 그 사람하고 소통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높다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슈퍼스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 근면해도 성실함. 그리고 전략해도 절제해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략하는 사람. 이런 이 덕목을 갖췄을 때에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실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신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덕목을 갖다가 쌓아가는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걸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저께 사람과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할 때 감사를 감사 옆에다가 여기 한문을 한번 써봐요.
쓸 수 있어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찾는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기로 옆에 빼겨놔. 감사 옆으로. 여기 보면은 말씀원변에 여기 몸신자잖아요. 몸신자. 자기 몸에 대해서 요거 활이라 활. 자기 몸에 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이 낮춘단 말이야. 겸손하면 한번 썼다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감사가 이 우리가 겸손하고 뭐 하는 이 덕목을 갖추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다. 가장 기본적이다. 다음으로 이 종업원 중심 경영이다. 이 종업원 중심 경영이라는 경영은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회사는 사람이다. 근데 회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회사의 사람이 종업원들이 이 사업 가치를 창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치를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이 성과를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사람을 육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성과 공유는 이익 나면은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334로 나눕니다. 30%는 이게 인센티브로 주고, 그 다음에 30%는 배당하고, 그 다음에 40%는 회사 유보한다. 이게 기본이다. 이익이 안 나서 그렇지 이익 나면은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성숙시키는 게 자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찍이 연수원도 사고 뭐 교육하고 하야 돼. 우리가 교육비가 지금 현재 연 매출에 몇 %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유상 얼마 들어가요? 지난번에 조사하니까 1,900억에 지금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연간 8억, 평균 8억 이상. 전체가 8억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교육비가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10억. 그러니까 평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큼 있느냐. 그 다음에 복리후생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에다가 앞으로 분명히 오늘 뭐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게 생활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비다.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비가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회사에서 다 지금 등록금 다 내주고 대학은 지금 50%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점점 늘려가가지고 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다 여기는 다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앞으로 교육비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전부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우리 그 생활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비. 그 다음에 주거비다. 그래서 주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렵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회사들보다도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만들고 그 로드맵을 그 실천에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사가치가 잘 창출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그래서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 신경 쓰는데 뭐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휴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게 점점 더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수임 받는 사람, 좋은 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성과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하락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을 종업원들을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들이 서로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눔의 가치를 알아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자꾸 이거 하다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뭐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느냐, 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악순환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존중이라든지 진정성이라는 나눔의 가치 이런 것들은 감사하고 연결된다.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죠. 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유중심 경영이다. 공유중심 경영이다. 그럼 공유중심 경영이 뭐냐? 회사가 설립되려면 국가에서 만든 인프라, 지방자치에서 만든 인프라, 우리도 지금 현재 공단에 들어있잖아요. 공단에. 그러면 수도, 전기, 도로, 뭐 통신, 뭐 이런 게 다 갖춰주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국가의 인프라를 다 우리가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인력도 공급받고, 자금도 은행에서 뭐 공급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보호도,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보호도 받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뭐 이런 개발 비용 이런 것도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상당히 많다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되죠. 그래서 회사가 이 가치 창출하고 산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또 뭐냐면 이 산업계와 교류를 해야 된다. 자기만 혼자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산업계하고 교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걸 해가지고 그걸 사회에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배당, 이 가치활동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상여, 그 다음에 세금, 정직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사회기부, 봉사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예를 들어 세금을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그 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절세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뭐 이래 하는 거 절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데 대한 감사가 없고 자꾸 이걸 자기가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면 좋다. 세금은 많이 내면 재산도 많아가지고 재산세 많이 내면 좋은 거야. 재산 많이 가지고 재산 덜 내려고 하면은 그 재산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재산이 많이 내서 재산 좀 많이 내야지. 재산 조금 내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정직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에 기부도 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회사도 해야 되고 개인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꾸 이게 옆에서 유혹이 온다. 그 유혹이 휘말린다.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국가에 대한 거, 민족에 대한 거, 사회, 회사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가치관. 이 국가가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내하고 어떤 거, 사회, 회사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으면은 그런 유혹에 덜 빠진다 이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이게 이런 게 보이고 올바르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이 핵심 경영 파일이라는 게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목적 중심의 경영, 시장 중심의 경영, 고객 중심의 경영, 종업원 중심의 경영, 공유 중심의 경영 이 다섯 가지가 회사의 경영자가 이게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것만 계속적으로 하고 요거 조금 하고 요 두 가지만 하고 요 뭐 세 가지 하더라도 조금 하고 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아우러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어도 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사장님께서는 지역사회하고 열심히 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업계를 위해서도 공헌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업계에 어떤 중책도 맡을 수 있는 거고 그걸로만 전체적으로 딱 뛰쳐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창에 있으면은 오창의 산업단지 안에 아니면 청주시하고의 청송북도 이 정도 하고의 교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건 뭐 카페가 다 돌려드릴 그리고 그것도 올리고 다 올릴 테니까 보시고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덜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 문화가 내가 확신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잘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것이 사회에 그게 모범이 되면은 사회 확산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면은 이게 사회 확산시키려고 해도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터키에 정부 고위층인데 EU 브뤼셀 EU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미팅하서 터키 프로젝트 때문에 미팅하서 갔다 왔는데 그 회사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크레디티브 경영을 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패키지 해가지고 좀 이거 확산시키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은 이거 어떤 패키지화 해가지고 사업화하면 좋겠다.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니까 우리 기업 문화를 실질적으로 좀 이게 몸에 배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 성과도 되고 본인도 뭐 건강하고 또 본인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 공동체 전체가 좋아지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지금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우리 넷플릭스 회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계에서 자꾸 숨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 핵심이 경영의 파이프라인보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거는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 양쪽에 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